반갑습니다.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오늘 비도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날씨가 심상치가 않네요. 지난 주말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잠깐 놀러 갔다 왔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 좋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준비한 제목이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돈의 본능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 토니 로빈스와 피터 멀록이 지은 책인데요. 부제가 세계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돈의 본능입니다. 우선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네요. 깜빡하기 쉽지만 주식은 복권이 아니라 사업체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이다. 워런 버핏은 사업이 잘 되면 주가는 자동적으로 오르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과 그리고 주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을지 이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죠.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많이 묻지요.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답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움직이는 주요 요인으로 실업률이라든가 주택 보급률, 경제정책, 통화정책, 달러 강세, 소비자 심리, 소매 판매 동향, 금리 등 참 요인이 많습니다. 경제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예측하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쓰는 요인들이 다 여기 관련된 요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딱 한 가지는 바로 기대 이익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새겨 들으며 정리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가게를 우리가 인수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가게 운영을 하는 사업가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돈이 얼마나 벌릴까?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기대 이익, 이렇게 표현하겠죠. 샌드위치 가게를 내가 인수를 하는데 매달 얼마 벌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데 내 돈으로 다 투자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우리 대출 원리금이 더 낮아지니까요. 결과적으로 순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만약에 자재값이 상승하면 그러면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우리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금리나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내용들이 기대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죠. 금리가 높고 낮아짐으로 인해 우리의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우리의 이익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것이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의 심리도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대, 금리가 올라가고 불황이 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래라고 한다면 전부 이제 지갑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도 내가 5,000원, 6,000원 주고 샌드위치 어떻게 먹어?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재료 가지고 만들어 먹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익이 감소하겠는데 라고 예상을 하겠죠. 이렇게 경기가 불안정해지면 이익이 감소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기대 이익이라는 그 요소에 귀결하고 있는 그런 결과죠. 시장은 그래서 외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8년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월마트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겠구나. 그래서 월마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겠지. 그러면 월마트의 기대 이익이 증가하겠지. 이제 이런 예측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맥도날드도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저가의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맥도날드도 이제 기대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이 들어맞았던 거죠. 반대로 치즈케이크 팩토리 같은 고급 레스토랑은 오히려 이제 이익이 기대 이익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기대 이익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가는 대체로 경기 침체가 끝나기 직전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상승하는 어떤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지금 기대 심리가 거기에 이제 작동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이 경제 상황이 바뀌어 기업의 미래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면 이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기대이익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기대이익을 예측하기에는 변수가 또 너무 많은 것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주린이들에게는 어려운 또 공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리 나쁜 일이 발생해도 미국의 최고 기업들 S&P 500 여기에 포함된 500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기업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스스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또한 더 많이 버는 방법도 반드시 발견하더라라는 것이 지금 미국 100년 넘는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결과입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고 늘 그렇듯이 증시는 그런 이익을 쫓아간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결국은 주가는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주식이 우리 한국에도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미국 S&P 500 ETF 그 ETF를 이제 매수하시게 되면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결과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투자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한국에서 삼성전자 사듯이 똑같이 한화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세장을 거치고 나면 결국은 강세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82년 8월에도 12개월 후에 결국 약 60% 상승을 했고요. 87년에도 22.4% 상승을 했고 2002년에도 약 18% 상승을 했고요. 가장 최근인 2009년에도 약 70%가 상승을 했습니다. 약세장이 이어지다가 결국 이 약세장이 끝날 무렵 즈음에 사람들이 이제 기대 심리가 발동할 것이고 결국 그 기업들은 이익을 더 많이 내는 쪽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주가가 수익률이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미국 주식 역사상 늘 있어 왔던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초우량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요즘과 같은 저가 매수 기회는 정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1년 더 이어질지 2년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약세장이 끝나면 결국은 강세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지금까지 하락했던 모든 수익률은 결국은 원상 회복 플러스 이런 수익까지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기대 이익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대 이익이라는 그 요소조차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동을 합니다. 결국은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나중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S&P 500 ETF 이거 아주 추천드릴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미국 테크 탑10 ETF 이것도 크게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요즘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우량한 국내 주식들 조금씩 사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으로 이어질 즈음에 지금까지 하락했던 모든 수익률은 다시 원상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TV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